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22일이고요. 아침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의 사법방해 증거를 검찰이 수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구속 사유가 쌓여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9월 중순에는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들어올 텐데, 아무리 방탄을 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그리고 그 추종 세력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7급 공무원 내부 고발자가 이불 빨래도 했었다. 배소연이가 이불 빨래도 시켰다라는 폭로를 내놨습니다. 자, 그동안 샌드위치, 과일,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제사상도 있었죠. 하다가 이불 빨래까지 시키다니 해도 너무합니다.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조국 재판에서 가족의 단톡방, 그 안에서 장학금 조용히 해, 오케이 했다라는 글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자, 조국은 끝까지 자기는 몰랐다, 죄가 없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미 실형 2년인데 더 붙일지 깎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 제보자가 이재명, 김혜경의 법카 유용을 인지했을 것이다 라고 권익위에 이재명의 부패 신고를 했는데요. 자,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이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해 집안 살림을 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지난 대선 전국이 떠들썩했습니다.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가 권익위에 부패 신고를 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정치적, 사법적으로 큰 논란이 된 사건이기 때문에 제보자의 말이 그대로 여러분들께 전달돼야 된다라는 게 TV조선의 입장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측은 철저한 수사를 거친 사안이라고 했는데 추가 반론이 있다면 이것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직 경기도청 7급 공무원 A씨가 직접 이불을 세탁을 했다고 하는데요. 공무원 배모씨, 배소연 얘기하는 거죠. 이재명의 순회동 자택 이불이라면서 빨아오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배씨는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제보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 집에 있는 이불 빨래도 한 적이 있습니다. 배씨가 순회동 자택에서 가지고 와서 공관 세탁기에 돌려서 그걸 봉지에 넣어서 어디에 갖다 넣어라. 이재명의 속옷을 직접 세탁해 정리한 뒤에 사진을 찍어서 배씨에게 보고하기도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휴일엔 이재명의 식사를 직접 준비하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과 독대한 적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인기척을 내니까 중간에 나와서 저랑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재명이 어느 부서로 배치됐느냐 물어서 비서실로 들어갔다고 얘기했습니다. A씨는 또 이재명이 자택에서 먹는 아침 식사, 샌드위치 얘기하는 거죠. 샌드위치 2쪽에 과일컵 2개, 그리고 샐러드. 이게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안에 제사가 있을 경우에 제수용품도 법인카드로 구입했던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집안의 집기류 등도 모두 법인카드로 구입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역시 김혜경의 법카 유용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면서 이재명을 권익위원회에 부패 행위로 신고했습니다. A씨는 이재명이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고 스스로가 무기력하게 느꼈다면서 인간적으로 사과를 받고 싶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측은 철저한 경찰 수사를 거친 사건이라면서 이재명이 연루된 문제였다면 경찰이 밝혀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황당한 것은 그 법인카드 누구 때문에 발급이 된 거겠습니까? 김혜경이 경기도 공무원입니까? 경기도에 공직을 하고 있었던 건 이재명인데 참, 결국에는 아내는 남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재명아? 자, 그런데요, 지금 이재명 백현동과 그리고 대북송금 묶어서 구속영장 친다라는 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이화영의 변호인이 사임을 하면서 오늘 벌어질 예정이었던 재판도 파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 점점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거 결국 이러다가는 백현동과 대북송금을 묶어서 구속영장 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화영의 부인이 비난을 멈추지 않아서 정상적인 변론이 어렵다며 법무법인 해광 측이 법원에 사임계를 냈는데요. 이화영의 부인이 남편이 이재명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하지도 않았는데 해광 측이 이를 인정했다라면서 변호인 해임을 시도한 게 7월 말입니다. 하지만 이화영이 반대하면서 재판이 한 달 넘게 미뤄져 왔는데요. 한동훈 장관은 법정 진술하는 것을 막으려고 부하 입을 막으려는 마피아 영화에서나 나오는 극단적인 증거인멸 시도이고 사법방해다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변호인 사임으로 당장 재판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는데요. 검찰은 이화영의 진술을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이재명이를 뇌물 혐의로 소환 조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친명계 박찬대와 이화영의 통화를 주선한 이화영의 최측근, 이화영 부인의 통화를 주선한 이화영의 최측근을 압수수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우선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지만 증거인멸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화영의 재판 자료를 이재명 측에 유출한 혐의로 민주당 소속 현근택 변호사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을 구속영장을 치게 되면은 증거인멸 등 사법방해 정황이 구속사유로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속된다라는 얘기죠. 어렵게 얘기하지만 답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자들의 행태, 네가 더하냐 내가 더하냐, 조국과 이재명 누가 더할지, 이거는 뭐 둘 다 집안이 다 연일로 돼 있다는 점에서 거의 비슷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조국의 가족 채팅방에서 장학금 조용히 해라, 오케이, 이런 사인들이 오고 갔다라는 겁니다. 조국의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한 2심 재판에서 조민이 가족 채팅방에 적은 내용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조국의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 13부 심리로 열린 2심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조민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가족 채팅방에 입력한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부산대는 특혜도 많으니 아쉽지 않다라고 적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조국 측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단체 채팅방 내용을 곡해하면 인권 말살적 주장을 하고 있다라면서 반발했는데요. 변호인은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 조민이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이 뇌물죄는 물론 청탁금지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1심은 뇌물죄는 무죄, 청탁금지법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변호인은 장학금은 학생에게 주는 것일 뿐 부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면서 배우자도 아닌 자녀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유무를 불문하고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된다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자녀는 남이다라는 얘기죠. 이어서 2017년 정경심과 조민이 채팅한 내용을 검찰이 곡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조민은 노한중 교수가 이 장학금을 이번에도 제가 탈 건데 다른 학생들에게 말하지 말고 조용히 타라고 말씀하셨음이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에 정경심은 오케이, 애들 단속하시나 보다, 절대 모른 척해라 라고 답을 했는데요. 변호인은 부산대 의전원 교수와 제자 간 성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절대 모른 척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면서 검찰은 이것을 장학금 비밀로 하라는 식으로 인격 말살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장학금 얘기를 했는데 장학금 얘기가 아니라고 하면은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옛날에 대장금에서 그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얘기했는데 왜 홍시라고 대답했느냐 물으면 어쩌겠습니까랑 똑같은 얘기죠. 그러자 검찰은 조민이 2015년 11월 가족 채팅방에 쓴 내용을 공개하며 반격했습니다.
조미는 채팅방에 양산 생활이 익숙해지고 교수들도 챙겨주고 부산대 특혜도 많으니 아쉽지 않다고 썼습니다.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 차별이나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검찰은 장학금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돼서 1심에서 청탁금지법 유죄가 나온 노안중의 성적 청탁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성적 회의를 앞두고 노안중이 A 교수에게 조민을 잘 봐달라는 문자에 메시지를 보냈고 청탁성 의미가 내포돼 불편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부산대 이준우 의전원장은 당시 보고를 받지는 못했지만 학교 안에서 돌았던 풍문을 들고 알고 있었다면서 성적은 아니고 유급 여부를 물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정경심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정경심은 딸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조국은 딸 기소에 대해서 한 말씀 해달라, 아들의 기소 가능성을 보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정도 얘기해놓고 이게 그 얘기가 아니다 라면서 전혀 생뚱맞은 얘기를 하는데요. 황당하기 짝이 없죠. 그런데 이 뻔뻔함, 이재명이 앞설까요? 조국이 앞설까요? 이재명 가족이 더 뻔뻔할까요? 조국 가족이 더 뻔뻔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의견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필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